유럽 군수시장의 최대 라이벌 독일과 한국의 정면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은 대규모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루마니아에서 대한민국의 K9이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를 또 한 번 제압하고 도입이 확정된 것인데요. 2024년이 시작하자마자 올해 최대의 방산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루마니아의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이던 155mm 자주포 입찰에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 거의 45% 정도 늘어난 약 208억 달러, 하나로 27조 7천억 원으로 증액한 루마니아는 육군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총 3개 편대를 구성할 54대의 신규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이었던 루마니아는 자주포 54대와 18,000개의 포탄과 27개의 예비 총열을 도입하기 위해 약 8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죠.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네로라 하는 방산업체들이 참가했었지만 거르고 걸은 끝에 최종 후보로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와 한국의 K9 썬더, 그리고 튀르키예의 T15 프루트나 세 후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T15는 사실상 K9의 파생형 자주포이기에 논외로 치고 사실상 독일과 한국의 1대1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판저 하우비츠가 K9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으면서도 가격과 납품 및 운용성 문제로 번번이 대결에서 패했던 독일은 이번에야말로 어떤 조건이라도 충족시켜주겠다고 이를 악물고 참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한국의 승리였죠. 루마니아는 가장 적합한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선정 기준으로 기술 점수를 70, 가격 점수를 30으로 잡고 루마니아 현지에서 각종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사 테스트에서는 사실상 무승부가 나왔었는데요. 각 자주포의 정확도는 모두 매우 뛰어났고 발사 속도와 포탄 적재량에 있어선 판저 하우비츠가 K9보다 우수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산악 지형에서 더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준 것은 K9이었습니다. 판저 하우비츠의 경우 평지 기동에서는 우수했으나 산악 기동에서는 K9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산악지대에서 기동하도록 만들어진 K9과 평야가 대부분인 독일 자주포의 차이였죠.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가격과 납품이었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K9의 압승이었습니다. 판저 하우비츠가 아무리 뛰어난 자주포여도 그에 못지않은 K9의 3배나 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었죠. 납품 속도 역시 두말할 것 없는데요. 하나는 이미 여러 차례 유럽 국가들의 K9 수백 대를 납품하며 놀라운 배송 속도를 증명해냈고, 반면 독일은 독점적인 지위와 이유에서 자신의 위치를 믿고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을 뒤통수 쳐온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패배했던 독일은 드디어 학습을 한 것인지 이번에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루마니아의 요구에 따라 신속한 납품을 약속하며 루마니아의 마음을 돌리려 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루마니아가 제안한 조건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4일 디펜스 루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특정 납품 시기까지 53운의 물량 전체 공급을 마칠 것, 만약 납품이 늦어질 경우 금액의 0.1%에 달하는 페널티를 매일 부과하겠다는 상당히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빠듯하게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독일로선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 하나는 뭐가 어려운 조건이냐며 흔쾌히 승낙해버리며 독일을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K9 자주포를 공급하면서도 납품 기한을 늦추기는커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조기 납품까지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이기에 가능한 팩이었죠. 그리고 이는 하나가 폴 포지션, 입찰 레이스의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조건이 독일에게 특히 까다로웠던 부분은 루마니아가 현재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자주포에 사용할 고폭탄 및 연막 조명탄, 훈련탄까지 수만 발을 함께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국 군대가 쓸 155mm 포탄도 바닥나게 생긴 독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지만 한국으로선 여유롭게 해결이 가능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루마니아가 K9에 이어 새로운 한국 무기를 추가로 구매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루마니아 방위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무기 구매 목록에 K9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 K239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각광받는 포병 무기가 된 다연장 로켓. 그 중에서도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함께 세계 2대 다연장 로켓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 2배에 달하는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로켓탄, 미사일을 탑재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전술탄도 미사일 KTSSM을 탑재할 시 사거리가 300km까지 늘어나 하이마스와 비교할 수 없는 화력을 뿜어낼 수 있죠. 최근에는 폴란드와 사우디, UAE에 도입되었고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실전까지 경험하며 더욱 각광받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죠. 루마니아에서도 하이마스보다 강력한 화력에 4배나 저렴한 천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번 K9과 함께 약 180대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며 한국 무기 운용국으로 합류한 루마니아. 특히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게 된다면 K9의 10번째 운용국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미 루마니아군에서 K9을 도입하겠다고 잠정 결정했던 것인지 K9 사용국들의 모임인 K9 유저클럽에 가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됐었던 K9 유저클럽에 루마니아 측 군사 관계자들도 참가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국가들의 군사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K9 실전 운용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검증받는 회의입니다. 미군에서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며 여러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K9의 운용과 교육, 정비 등 분야별 워킹그룹 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및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환경에서 K9을 운용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K9 자주포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거듭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죠. 각국 군 관계자들은 K9의 압도적인 성능의 엄지를 치켜세웠고 한화에서 제시한 K9의 미래 계획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핀란드 페카키누넨 중령은 K9 자주포는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며 특히 사격 후 빠른 진지 변환으로 전투 대응 능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했고 노르웨이군의 포병학교장인 크리스찬 리엔 대령은 K9 자주포 배치로 노르웨이 포병 전력은 한층 향상됐다며 무엇보다 북유럽의 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기동이나 화력 운용이 가능한 전천후 포병 장비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화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유럽의 K9 예비 부품 센터 개설을 약속하며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K9의 후속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튀르키예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합류하며 자주포 분야에 한해서는 한국이 독일을 제압하고 유럽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해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 독일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에게 남은 수는 루마니아에서 자주포에 이어 진행 중인 장갑차 사업만이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30억 유로의 예산으로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29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FV란 전투도 가능한 병력 수송 장갑차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차만큼이나 중요한 기갑 장비로 각광받게 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IFV 시장의 선두에 서 있는 두 장갑차가 한화의 AS21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레드백이 호주에서 링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세계 최고의 IFV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갑면과 독일의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호주에 이어 독일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에서까지 진다면 가장 큰 유럽 시장까지 빼앗길 수 있어 독일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레드백은 이미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기동성 방호력 화력은 물론이고 고무 궤도로 확보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 역시 호주에서의 패배를 교훈으로 절치부심해서 루마니아 사업에 임하고 있으나 이번 K9의 승리로 레드백의 승리 역시 확정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한국의 강점은 K9과 레드백의 제조사가 같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레드백의 경우 K9과 동일한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 요소를 통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판저하우비츠를 제작하는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과 링스를 제작하는 라인메탈은 독립된 별개의 업체이며 당연히 파워팩도 각각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무기들을 채택할 경우 2개의 공장과 2개의 정비창을 마련하고 2개의 업체와 협상해야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모두 한 창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레드백 도입에도 앞서 호주 육군에서 K9을 도입해 레드백을 도입하면 장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K9 도입을 시작으로 루마니아 육군 전체가 한국 무기로 도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현재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세가 점차 러시아로 기울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9년 대화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루마니아는 올해 안에 자주포 장갑차를 포함한 신규 방산 계약들을 모두 체결할 계획입니다. 한국에게는 또 한 번의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2022 폴란드 방산 계약에 비견될 제2의 방산 잭팟을 기대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